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림 알려드리고 있는 나디아 쌤입니다. 오늘은 스케치 없이 바로 채색을 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채화 초보분들은 채색하는 방법을 가장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채색을 하다가 망칠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오늘 그런 두려움 없이 쉽게 채색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명돌과 밝은 색으로 나뭇잎들을 채색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서둘렀나 봐요. 종이 앞뒤를 확인하지 않아서 지금 뒷장에다가 채색을 시작하고 말았어요. 뒷장에 채색을 하면 아무래도 붓자국이 남지 않아서 중첩되는 느낌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져요.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붓자국과 붓자국이 서로 겹쳐져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뒷장에다 색칠하게 되면 이런 중첩되는 효과를 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그려야 되나 고민을 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뒷장에다가 그렸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완성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끝까지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도가 높은 오렌지 색과 옐로우 그린으로 나뭇잎을 먼저 칠해줬고요. 지금은 역시 명도가 높은 그린색으로 어닝에 무늬를 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명도가 높고 채도가 높은 색으로 최대한 색칠을 해 주어야 나중에 어두운 부분에 채도가 낮은 색을 써도 그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스케치를 안 하고 시작한다고 해도 명도를 밝게 시작한 그림은 나중에 그 위에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덧칠을 하거나 스케치를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밝게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수정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망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도 수채화가 이렇게 쉽게 색칠할 수 있는 그림이니 한번 부담 없이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수채화가 수정이 어려우니 굉장히 까다로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처음에 명도가 밝은 즙감에 물을 많이 섞어서 좀 밝게 그리면 나중에 그 위에 어둡게 덧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뒷장에다가 그림을 시작했고 스케치도 안 한 상태라 아이고 이러다가 망치면 다시 그리지 뭐 하는 부담 없는 마음으로 그냥 막 대충 그리고 있어요. 또 스케치도 정확하지 않게 그냥 손 가는 대로 쓱쓱쓱 그리고 있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형태를 그리기보다는 밝은 색으로 대강의 형태만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자세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초보분들이시라면 그려야 할 게 많은 복잡한 사진보다는 나무 몇 그루, 길, 풍경만 있는 그런 그림이 더 그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지금 가로등도 있고 건물도 있고 어닝도 있고 창문도 있고 의자와 테이블까지 있는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그림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릴 게 많다고 해서 다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화시켜서 그려도 되고요. 도화지가 A4 용지로 크기가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18호붓과 12호붓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좁은 부분을 그릴 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호수가 작은 붓으로 그려야 좀 더 깔끔하게 색칠이 되겠죠. 초보분들은 호수가 작은 붓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붓질에 능숙한 사람들은 붓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붓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은 붓끝으로 면이나 선을 긋는 게 붓에 자꾸 힘이 들어가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붓을 가볍게 쥐고 힘을 빼고 선을 긋거나 면을 색칠하는 연습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붓을 잡고 면을 칠할 때에는 붓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붓의 굵기와 넓이, 칠해지는 면적, 강약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고수분들은 두꺼운 붓 한 자루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붓질을 잘하고 싶은 초보분들은 붓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선을 굵게도 또 가늘게도 한번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붓질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좁은 부분 그리고 가늘고 긴 선을 그릴 때는 붓을 짧게 잡고 그려보세요. 그리고 넓은 면, 나뭇잎처럼 툭툭툭 붓자국을 낼 때는 최대한 붓끝을 멀리 잡고 힘을 빼고 툭툭툭 칠해보세요. 그림의 형태에 따라 붓의 방향을 다양한 방향으로 한번 줘보세요. 만약에 그림의 한 방향에 붓질밖에 없다면 자칫 그림이 단조로워 보이고 어색해질 거예요. 제가 지금 창문을 칠했는데요. 창문처럼 반짝이는 물체는 흰 부분을 의도적으로 조금 남겨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반짝이는 느낌을 살리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채화는 의도적으로 좀 흰 부분을 많이 남겨놓고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주 답답한 그림보다는 뭔가 미완성 됐지만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그림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나 바닥을 칠할 때에는 붓자국만 슥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이게 칠한 건지 안 칠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 번씩만 쓱 칠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수채화만의 맑은 느낌을 살릴 수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초벌 과정을 하고 있어요. 가을이라 그런지 요즘은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예쁜 단풍잎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 풍경을 그리기에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초벌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일 강조해야 되는 앞쪽의 부분들을 그리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가로등을 채색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은 색깔이 어두운 색이라 전반적으로 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색감이 어둡거나 농도가 진한 색으로 칠하게 되면 반사광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펜으로 좀 더 명암을 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초보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저는 지금 가로등이 검은색이거든요. 이 검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보분들은 처음부터 진한 색을 칠하실 수가 있어요. 수채화에서 검은색을 칠하실 때는 정말 색을 뺀 검은색을 칠한다는 느낌으로 명암을 표현해 보세요. 특히 반사광을 표현해야 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제가 색칠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다 어둡게 칠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게 몇몇 부분만 진한 어두움으로 칠해주고 나머지는 그다지 어둡지 않은 색으로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채화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어두운 색으로 그림자를 표현해 줄 것인가입니다. 너무 그림자만 동떨어지게 표현을 하면 수채화는 어색해진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색칠해 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근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근감은 앞에 있는 물체와 뒤에 있는 물체의 거리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채도입니다. 채도가 낮은 색을 뒤에 눌러줌으로써 앞에 있는 물체는 조금 더 튀어나오도록 만들고 뒤에 있는 물체들은 멀어지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나무의 발색과 뒤에 있는 화분의 발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앞에 있는 나무는 색감이 쨍한 채도가 높은 색으로 나타내고 뒤에 있는 물체들은 조금 채도가 낮은 색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이제 팔레트에 남아있는 색으로 빈 공간들을 칠하기 시작할 건데요. 왜 예쁜 색을 새로 짜지 않고 팔레트에 있는 색으로 저렇게 툭툭툭 발라주는 이유는 이미 채도가 높은 색들을 다 칠했기 때문에 나머지 색은 채도가 낮은 색을 발라주는 거죠. 근데 저기 앞에 있는 호박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채도를 좀 높은 색으로 발라줬고요. 나뭇가지 안쪽에는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호박과 마찬가지로 화분은 앞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쨍한 채도가 높은 색으로 칠해줬답니다. 다시 한번 창문 어두운 부분도 더 어둡게 한 번씩 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색은 어느 정도 어둡게 할지 밸런스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뒤에 있는 창문이 어두워지니까 다시 앞쪽에 있는 물체가 밝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어두운 부분을 강조해서 들어가도 된답니다. 이렇게 수채화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뒤가 어두워지면 앞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해주고 또 뒤가 너무 강해져서 거리감이 안 난다, 원근감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뒤는 늘려주고 앞에는 살려주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살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처음에 그렸던 화분의 위치가 달라져서 채도가 높은 색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틀리게 그렸어도 수정이 가능하답니다. 뒤에 있는 단풍잎들은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채도가 낮은 색으로 좀 더 눌러주고 있어요. 마무리를 할 때에는 채도가 낮은 색으로 뒤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서 명암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라이너 펜으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스케치도 없이 그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쓱쓱 그린 그림도 라이너 펜으로 스케치를 그 위에 하면 멋지게 분위기 있는 그림으로 탈바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스케치를 하지 않고서 바로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많이 보완되는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의 그림 보시면서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쉽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 종이의 앞뒷장을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의 그림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